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재용이라고 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시작됐죠. 게다가 연휴도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또 살펴봐야 될지 매크로와 주식, 채권 차례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분위기, 결이 좀 많이 변한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4월이 시작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쪽 부분이 완화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위험 자산의 복귀가 진행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어쨌든 그 프랑스 선거 관련된 부분이고 5월 7일 날 2차가 있긴 하지만 1차 선거 결과로서는 르펜과 마크롱이 예상대로 승리했죠. 궁극적으로는 마크롱의 우위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붕괴 리스크는 상당 부분 경감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됐다라는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트럼프의 감세 의지를 다시 펴렸겠죠. 앞으로 6월, 7월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감세 정책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역시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유로존 PMI라든지 아니면 경기기대지수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고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든 지난달 수출이 24%로 다시 20%로 복귀하면서 수출의 견인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결국 유로화가 다시 이벤트 리스크가 경감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국내 주식이 반등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 주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우호적인 한 달이 아니었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주를 볼 때는 좀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쉬는 동안 1, 4분기 GDP가 나왔죠. 고정 투자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성장성을 보강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미국 경제의 한 70%를 바치고 있는 민간 소비는 둔화됐죠. 3월 지표도 정체된 양상을 나타났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3월 고용 쇼크에 해가지고 1Q GDP가 생각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 쪽 생각으로는 1, 4분기가 워낙 계절적인 요인이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둔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온 ISM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있을 고용까지 연속적으로 부진될 경우는 어쨌든 펀더멘털 지표가 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중에는 이러한 미국 경제 지표에 맞물려가지고 FOMC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단 분기에 대한 이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그 정책적인 동원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6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 아니면 그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쉬는 기간 동안 어쨌든 주요 지표에 따라서 시장에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이 맞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약간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2일부터 5일까지 계속될 발표 중에서도 역시 경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중국의 카이신 제조업 PMI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지표들은 일단 우호적이다. 게다가 현재 모멘텀이 가장 좋은 쪽은 유로존이죠. 1Q GDP가 1.7%로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겠습니다. ISM에서 눌렸던 부분들이 중국이라든지 유로존으로 오면서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FOMC 이후에 있는 미국의 고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달 쇼크에서 벗어나서 한 19만 명 예상되고 있지만 ISM 제조업이라든지 비즈입 주가가 약간 흔들릴 경우는 이 부분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말이 되는 이러한 고용 지표 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관련된 주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한 주 정도의 시장 전략이라기보다는 5월 전체적인 시장에 관해서 좀 말씀을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전략도 같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현재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되어버린 때인 것 같습니다. 4월 중순경에 지수를 좀 짓눌렀던 이유 자체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생겼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에서 2.3% 정도로 소폭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반등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예상치보단 좋지는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져 있죠.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수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미국의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조금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투자의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미국의 자본재 수주 같은 경우는 4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민간 부분 고정자산 투자에는 대략적으로 1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S&P 500의 매출액 서프라이즈 비율이 57% 정도 수준까지 뛰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 기업들은 매출이 는 다음에 2분기 정도 이후에 실제로 자본 지출이 시작된다는 특성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반기 때는 이런 미국의 투자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부가적으로 좀 이벤트 측면에서 보면 5월 14일에서 15일 중국의 1대1로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투자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가시성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게 되면 5월 중에는 미국의 시중금리가 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좋겠죠. 즉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PER이 9.2배 정도 수준입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반등과 외국인의 관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저희 쪽이 말씀드린 흔히 얘기하는 상단, 코스피 상단이 2250이었는데 이 부분을 한 번쯤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5월 중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IT 대형주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정유, 기계 이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 전략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 주말 그리고 연휴 동안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대내외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국고 3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캐리 수요가 몰리면서 1bp 정도 하락을 했지만 10년 금리는 국내 성장률 호조 그리고 미국 감세한 기대 등으로 2bp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 금리는 2017년 예산안 합의 그리고 고용 비용이 상승한 영향으로 전주 대비 4bp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고용 비용인데요. 전기 대비 0.8% 상승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도 2.4% 상승을 해서 상당히 높은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고용 비용 지수는 대부분 임금 증가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 0.6%도 상회를 해서 2007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임금 상승은 결국 시차를 두고서 물가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GDP가 1분기에 이제 0.7% 상승에 그쳐서 시장 예상을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오르고 미국 금리도 올랐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 비용 지수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미국 GDP 내용 측면에서 보면 경제와 주식 쪽에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개인 소비 지출 증가폭이 부진했음에도 기업의 설비 투자는 연율로 9% 이상 증가를 해서 2013년 4분기에 최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의 실적이 지금 해외 매출 호조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기업의 실적 개선되는 부분은 향후에 투자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4월의 국내 소비 심리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1분기 GDP도 0.9% 상승을 해서 예상을 상회를 했고요. 대부분 수출과 건설, 설비 투자 쪽에서 기여도가 높았고 국내 소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지만 사실상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월과 2월을 바닥으로 해서 국내 소비 심리 지수는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소비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2월이 바닥을 찍고 3월부터는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4월에 소비심리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소비심리에 대한 부분은 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5월에 연휴들이 또 몰려 있기 때문에 소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고용이 발표가 되고요. 지난달 9만 명 증가에 그쳐서 쇼크가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기존의 수준 정도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5월 4일 FOMC에서는 기자회견이 없지만 회의 직후에 발표되는 연설문에서는 미국 고용 시장의 개선 그리고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전일에는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초장기물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초장기 금리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30년과 10년 금리가 어제 하루 동안 5bp, 4bp씩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로 지역의 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어 CPI가 1.2%대로 급등을 해서 이제까지 0%대 수준에서 머물렀던 레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감안을 하면 ECB도 점진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를 하고 QE를 종료하는 방안을 3분기쯤에는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국내 국고 3년 금리는 1.65에서 1.72, 10년은 2.20에서 2.30의 지난주보다 다소 높아진 수준의 레인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략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모아보면 거꾸로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 있지만 전반적인 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시장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금리 상승은 주가의 견인력이 보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발표될 미국 고용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